자, 봅시다. 일단 73번이요. 73번 문항 보시면 1부터 20까지 적혀있는 공이 있대요. 주머니에 1, 2, 쭉쭉쭉 20개. 총 20개의 공 중에서 나한테 지금 3개의 구수를 뽑는데요. 3개 꺼냄. 그러면서 나한테 말하고 있는 건 두 구슬에 적혀있는 두 수의 평균과 나머지 한 구슬에 적혀있는 수가 같아지도록 하는 꺼내는 방법의 수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야. 일단 지금 풀고 있는 이 녀석은요, 비순서쌍의 세상이에요. 자, 꺼내는 방법은 20 컨비네이션 3. 이게 결국 전체가 되는데 엄청 많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이제 나에게 주어진 현재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면, 내가 꺼내는 수, 이 20가지 중 3가지를 꺼내는데 이 무수히 많은 방법 중 딱 3가지만 구체화 시켜볼게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자, 구체화를 시켜봅시다. 내가 3번 공 뽑고 1번 공 뽑고 8번 공 뽑을 수도 있고 11번 공 뽑고 12번 뽑고 17번 공 뽑을 수도 있으며 1번 공 뽑고 13번 공 뽑고 6번 공을 뽑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무수히 많은 경우가 있을 텐데, 자, 좀 이쁘게 나열해 볼게요. 이쁘게 나열한다는 것은 선생님이 이 숫자들을요, 오름차 순으로 정리하고 싶거든요. 오름차 순으로 정리하게 되면 1, 3, 8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정리를 하시면 11, 12, 17 이렇게 되고요. 나는요 1, 6, 13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자, 보자는 거야. 이 문제의 규칙은 두 수의 평균이 한 수가 돼야 된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1과 8의 평균 한 수가 됩니까? 안 돼요. 너 꺼지세요. 나요 돼요? 안 되는 거 맞죠? 꺼지세요. 나 돼요? 꺼지세요. 다 안 돼요. 그치? 자, 이제 우리는 느껴본 거야. 자, 볼게. 어차피요 3개를 꺼낸다 라는 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 크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다시 뭐가 정해져 있다고?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이런 거야. 왜? 중복해서 뽑지 않다 보니까 3개를 내가 뽑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반드시 내림차순이 됐든 오름차순이 됐든 이렇게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뭐를 할 수 있는 거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왜?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중복은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나는 얘를요 크기 순으로 배열한다면 이렇거든요. A1, A2, A3.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뽑는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뽑아놓고 나면 가장 작은 수를 A1이라고 부를게. 그리고 가장 큰 수를 내가 A3이라고 부를게. 이렇게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나열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이러고 놓고 보면 이 문제의 규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한테 물었을 때 크기 순으로 나는 언제든지 배열할 수가 있고 다 다른 숫자다 보니까, 그럼 이 문제의 규칙은 A1 더하기 A3을 뭐로 나눈 것이 2로 나눈 것이 그게 뭐가 되더라? A2가 되더라. 이런 세상이에요. 괜찮습니까? 이걸 나중 가서는 등차 수열의 합, 뭐 등차 수열 이렇게 불러요. 등차 수열 합이 아니라 등차 수열 이렇게 부른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규칙 자체는 이렇다는 거지. A1 더하기 A3은 2배의 A2랑 같더라. 이걸 나중에는 등차 수열 이렇게 불러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얘를 만족하는 것을 찾아달라 이런 거였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시작. 결국 얘를 풀어간다는 건 등차 수열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공차로 케이스 분류하는 건데, 내가 지금 막 공차라는 말을 쓸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얘를 만족한다는 건 결국 우리 가장 작은 놈과 가장 큰 놈의 평균이 가운데 게 된다는 건 떨어진 간격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거든. 괜찮아? 자, 얘네가 안 됐었던 이유는 떨어진 간격, 나는 2인데 나는 5야 이렇게 불일치, 나는 1이고 나는 5야 불일치, 나는 5고 나는 뭐였어? 7이야 이렇게 불일치 됐기 때문이야.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나는 지금 간격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나중에는 공차라는 말로 바꿔서 쓸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간격이 1이 되는 경우요. 1, 2, 3 이렇게 한 칸씩 떨어져 있는 경우 괜찮습니까? 그러면 1과 3의 평균이 2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2, 3, 4를 뽑을 수도 있고 호로록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어디까지 뽑을 수 있어요? 18, 19, 20까지 뽑을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간격이 1씩 떨어져 있는 녀석들은 몇 개가 나와? 18개가 나와요. 그럼 선생님 언제까지 이렇게 놔야 될 거예요? 자, 규칙이 안 보였다면 출제자는 무책임한 거예요. 괜찮습니까? 반드시 세는 과정 속에서도 규칙을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시는 게 좋고, 자, 그러면 간격이 2였을 때는 나름 지금 케이스 분류의 기준을 잡은 거 맞지? 자, 그러면 1부터 시작하면 1, 3, 5 이렇게 맞아? 맨 앞이 2로 시작하면 2, 4, 6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쭉 가다가 맨 마지막은 선생님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끝자리부터 세서 2씩 빼주자. 18, 16 괜찮아? 그럼 맨 앞자리 수는 1, 2 이렇게 16 그래서 몇 가지? 16가지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간격이 3일 때는요 한번 해보자는 거죠. 1, 4, 7, 2, 5, 8 쭉 가다가 맨 뒷자리를 20이라고 써놓고 30 뺍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17, 14. 그럼 맨 앞에 숫자 1부터 2부터 14까지 몇 개? 14개. 괜찮아? 그러면 호로록 가다가 간격의 최대값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간격이 10이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1, 11, 21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간격이 뭐일 때까지? 9일 때까지 생각해 보자는 거지. 간격이 9다면 1, 10, 19가 될 것이고 하나 더 있네요. 2, 11, 20 이렇게 맞아? 여기 몇 개 있다는 거지? 2개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케이스는 지금 공통된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중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을 다 더해준 게 답인 거 맞지? 나름 이 속에서도 규칙이 있었네. 어떤 규칙?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거꾸로 읽게 되면 쭈루룩 가다가 14 더하기 16 더하기 18이라는 이런 규칙이 있었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것도 나중가선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데 가우스 초딩 때 이야기에 의하면 2 더하기 18도 일정한 수, 4 더하기 16도 일정한 수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2 더하기 18 괜찮습니까? 거기에 9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2합니다. 라는 가우스 초딩 때 이야기.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몇십이 나와요? 90이 나온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구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가볼게. F76번. (76번) 문항을 봅시다. 지금요 나요 그림을 그리고 가는 게 유리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3 그리고 나서 다시 그림을 그리고 가는 게 유리해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1, 2, 3 이렇게 가는 함수 f가 있대요. 좋아요. f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절대값 fx 더하기 절대값 f-x가 1이래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해석은 이렇게 들어가면 좋아요. 자, 나는요 fx 더하기 f-x라고 불리는 게 1 또는 뭐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fx 더하기 f-x라고 불리는 것은 뭐다? 마이너스 1인 경우 이렇게 있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이 문제랑은 별거예요. 야, 이 문제랑은 별개야, 별개. 자, 일로 와봐. 우리 함수 체제를 공부하다 보면 얘는 많이 보게 될 거거든. 이건 별개다. 잘 들어. fx 더하기 f-x 라는 함수를 선생님이 gx라고 이름을 줄게. 그럼 네가 느껴야 해. 이런 함수를 만났을 때는 자, g-x를 대입해봐.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x. 그러니까 누구랑 똑같은 거지? gx. 이렇게 함수가 주어지게 되면 무조건 이 함수는 무슨 함수죠? 라고 했을 때 난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야. 연속함수 체제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저 문제 말고. 이렇게 나오면 보는 시야가 있어야 된다고. 내가 이렇게 gx라는 이름을 주게 되면
이런 모양새의 모든 함수는 fx가 뭐로 잡히든 간에 괜찮아? fx가 그 3차로 잡히든 모든 함수 어떤 함수로 fx가 잡힌다고 하더라도 얘는 항상 무슨 함수일 수밖에 없어? 우함수인 무슨 대칭? y축 대칭일 수밖에 없어. 얘랑 비교 대상. 자 볼게. fx f-x 이렇게 함수가 잡히게 되면 내가 얘의 이름을 hx 이렇게 줄게. 난 지금 뭐를 준 거지? 이름을 준 행태야. 그럼 봐봐. h-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f-x fx가 돼. 그럼 결론. 얘는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hx가 되는 거 맞지? 즉 내 말은 그냥 이름을 준 거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잡히게 되면 fx가 무슨 함수이던 간에 괜찮아? 이 함수는 무조건 무슨 함수일 수밖에 없어? 기함수일 수밖에 없어. 즉 무슨 대칭이라는 거지? 원점 대칭일 수밖에 없더라. 함수 체제를 다룰 때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괜찮아요? 이 문제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 모양새를 내가 함수 관점에서 이야기한 거랍니다. 이해하시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볼게요. 나의 값이 1 또는 나의 값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된대. 좋아, 이게 가라는 규칙. 그러면서 나라는 규칙을 볼게요. 나라는 규칙은 x가 0보다 크다면 이면 fx도 0보다 크다 이런 거야. 얘를 한글로 해석하면 이런 뜻 아닌가? 입력이 양수이면 출력도 무슨 수이다? 양수이다 이런 느낌이야. 그치? 입력이 양수면 출력도 양수입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이래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요, fx가 1대1 함수라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야. 괜찮아? 어디 문제를 어딜 찾아본다고 하더라도 fx라고 불리는 건 1대1 대응입니다. 또는 1대1 함수입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함수를 구해달라는 거 맞지? 그럼 이런 말이 없다는 건 1대1 함수라는 이런 말이 없다는 건 뭐가 가능하다는 거지? 보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1이 1을 선택하면 2도 1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내 말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자 그럼 보자. 이런 느낌이야. 선생님이 표를 그려보려고 해. 자 시작. 내가 그리려는 건 이렇습니다. 자 f1에 대한 함수값부터 우리 해석해 봅니다. 오케이? 그래 놓고 f-1 얘를 내가 해석할 거예요. 자 들어봐 얘들아. 내가 얘를 우리 와이프라고 생각하고 불쌍한 나를 쌤이라고 생각한다면 쌤은 바로 유유의 존재인 거 맞지? 와이프가 뭔가를 선택해버리면 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 무슨 소리인지 봐봐. f1이 1을 선택했어. 우리 와이프가 1을 선택했어. 괜찮아? 그럼 f-1의 값은 뭐여야 해? 0이어도 되지. 근데 0일 수는 있어? 없어? 없어. 공역에 0이 없거든. 맞아? 그럼 나는 뭐? 마이너스야. 선택사항이 없는 거야. 우리 와이프가 1번 메뉴를 고르면 나는 무조건 마이너스 2라는 메뉴를 고를 수밖에 없다는 거지. 맞아? 자 우리 와이프가 이제 2를 골랐어. 괜찮아? 이해해요? 그때는 그나마 우리 와이프가 2번 메뉴를 고르면 선생님은 그래도 좀 행복한 거야. 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거든. 어떻게? 우리 와이프가 2를 골랐을 때는 표를 이렇게 싹 이쁘게 그려드리면 나는 뭐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면 3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해해? 모두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 마이너스 1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 맞아? 이때는 선택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우리 와이프가 3을 골라버리면 괜찮아? 나는 뭐밖에 선택할 수 없어요. 이 유유의 사항이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하지만 f1이 될 수 있는 건 양수 이 네 가지 말고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굳이 얘는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만 약간 다르죠. 1번 메뉴를 선택했을 때 마이너스 2. 하지만 2번 메뉴를 선택했을 때는 두 가지 정도의 선택사항은 있을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럼 봐봐.
F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F2가 선택할 수 있는 거, F3이 선택할 수 있는 것만 내가 생각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면 되는 거 맞지? 그러면 F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였어? F1과 F-1의 존재가 네 가지, 그치? F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지만 얘를 생각하는 거야, 맞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네 가지. 하지만 우리는 뭐가 아니라고?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그치? 그럼 중복해도 된다는 거 맞지? 그럼 나도 몇 가지? F3과 F-3도 몇 가지? 그러니까 답은 몇 가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이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요것 좀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어. 함수 체제에서 내가 이건 이름을 준 행위야? 이해 이름을 준 행위야? 이렇게 함수 구조가 나와? 이 새끼 무조건 무슨 축대칭? y축대칭 맞아? fx가 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얘는 무슨 대칭? 원점 대칭. 괜찮아? 이런 거 봐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젠 77번. 이건 한번 풀었던 문제지만 잠시 그냥 점검하고 갈게요. 길찾기 문항은 크게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행동 영역을 심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인강으로 여태까지 출제되었던 기출문항 다 보라고 했었던 거 맞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런데 내가 얘를 비스듬하게 그리지 않고요. 그냥 호노노노 딱딱딱 다시 호노노노 딱딱 호노노노 딱딱 이렇게 약간 회전시킨다고 하더라도 문제 구조 자체는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구조적 동질성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DB.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죠. 나 지나지 않는데요. C라는 점도 지나지 않고 D라는 점도 지나지 않는다. 지나지 않는다의 행동 영역은? 이 점과 연결된 도로망을 뭐 해주세요? 끊어주세요. 이런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 점과 연결된 뭐를 끊어주세요? 도로망들을 다 뭐 해주세요? 끊어주세요. 이런 거지. 여기까지 내 말 이해해? 지금 끊고 난 거 맞지? 끊고 나면 또 해야 되는 일,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길 끊어주세요. 이런 거지.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온 기름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없어요. 끊어주세요. 이런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게 행동 영역이죠. 지나지 않는다에. 그럼 얘를 푼다는 건 이런 느낌이잖아요. 자, 시작. 여기까지만 오는 길을 생각해 주세요. 맞아? 여기까지 오는 길은 4가지 중에 아래로 3개, 그래서 4 컴비네이션 3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4 컴비네이션 2라고 해석해도 되고, 맞아? 그럼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몇 가지? 4가지. 거기에 다시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 3가지 길 중 1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3 컴비네이션 1, 맞아?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무조건 몇 가지? 1가지.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1가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2 컴비네이션 1.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답은 몇? 24. 이것도 잘하시면 좋겠고, 합의 법칙인 대각선 공식, 얘도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죠? 1, 1, 1, 1, 1. 그런 다음에 합의 법칙 대각선은 2, 3, 4. 그럼 다시 4, 4, 여기 4. 맞아? 그런 다음에 다시 합의 법칙 8, 12. 괜찮아? 그럼 여기 내려온 건 12. 12, 12, 대각선 합의 법칙 24. 이것도 다 함께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